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매년 10%의 수익은 불가능하지만 7년 동안 2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일본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투자의 대가 사와카미 아스오라는 펀드 매니저의 말입니다. 매년 10%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7년 만에 2배라니요. 이 7년 만에 2배 난 수익을 연산을 해보면 1년에 12%의 수익이거든요. 바로 장기 투자로 가면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논리입니다. 또 그는 1년에 4번 있는 실적 시즌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량한 기업인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월요일의 대물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T레이더 서울서부 강사 이경민 PB, 동양증권 지문상 대리, 메리츠 종금증권 이범상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 대리님은 다음 주 휴가를 가신다고요? 예. 대물은 어떡합니까? 대물은 누군가의 대물이 또 오시겠죠? 혼자 떠나신다고요?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휴가를 또 계획하고 계셔서 얼굴이 더 피어나신 것 같아요. 이범상 대리님은 지난주에 첫 방송 하셨잖아요. 예. 주변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정말 첫 번째로 창피했습니다. 저는 제 방송 때문에 떨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여기저기서 문자가 많이 왔는데 정말 가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다 뭐 편하잖아요? 편하시죠? 그럼요. 예. 잘 지내셨어요, 이경민 PB님? 예, 저 네. 굉장히 잘 지냈고요. 또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와이프가 그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좀 이렇게 가 있는 그런 관계로 굉장히 좋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알겠네요.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한 한 주를 아기 없이 이경민 PB님께서 보내시는군요. 자, 월요일장 오늘은요. 양대지수가 약보합권에 마감이 됐는데요. 기관의 매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거래일째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종 테마 보시죠. 한 달도 남지 않은 브라질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누릴 테마주 부상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증권업계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한창인데요. 대형 지구촌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마다 주목받는 업종은 TV 관련 업체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고화질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TV를 교체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이번 브라질 월드컵까지 중계권을 확보한 SBS도 수혜주로 꼽히는데 월드컵 중계로 TV 광고 수익과 판권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먹자주도 월드컵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니커, 하림 등 양기업체와 롯데 삼강, 롯데 칠성 등 음식류 업체도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테마주로 부상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월드컵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 되며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 가운데 실제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한 달도 남지 않은 월드컵, 관련주 대물이 될 수 있을까요? 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대물 월드컵을 이슈로 오늘 주제 잡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번 올해 첫 번째 스포츠 이벤트였던 동계올림픽도 한번 토론했었는데 그때 토론이 참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경민 PD님. 같이 하셨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아프리카 TV, SBS 미디어 홀딩스, 하이트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그렇죠. 아프리카 TV가 빵 떴었어요, 그때. 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뭐 네.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를 좀 굳건히 잡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좀 잠잠한데요? 자, 오늘 그럼 대물에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월드컵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범상 대리님. 예. 네, 축구를 좋아하셔서 아, 축구 환장하죠. 어떤 또 차트를 핵심으로 가지고 와주셨을지 예,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핵심 차트에서는 좀 여러 개를 준비해와서 좀 간단하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트는 이제 브라질 월드컵 정보 획득을 위해서 주로 이용할 것 같은 예상 매체를 보여주는 편인데요. 이제 비교 대상은 2012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차 때문에 이렇게 정했고요. 보시면은 기존 지상파 TV 매출이 아니죠. 지상파 TV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이제 소셜미디어라든가 모바일 인터넷 이쪽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따라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이 트래픽 증가 수혜주를 첫 번째로 봐야 한다는 게 오늘의 저의 토픽이고요.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차트는 카이 지수라는 거예요. 카이가 한국항공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광고 경기 예측 지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네. 이게 이제 100 이상이면은 광고 시장이 화랑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100 이하는 이제 그 반대를 나타내는데요. 6월 달에 113 그리고 2분기 전망치가 145.2가 나오고 특히 인터넷이 133.3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2014년도 1분기 광고비 집행에 그 소요된 비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14년 1분기에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6대 매체 기준으로 광고 집행 금액이 약 2.3% 감소했지만 인터넷 광고는 모바일 덕분에 이제 4.6%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저는 월드컵 수혜주로 광고, 특히 이제 모바일 광고 쪽을 꼽고 싶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바일 광고 쪽이 실질적인 수혜가 될 거다. 핵심 차트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지문상 대리님은 어떤 차트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일단 그 월드컵 기점으로 해서 과거의 그 주가지수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월드컵을 통해서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가 있고, 뭐 영국 지수, 독일 지수, 니케이 지수 등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이제 지수가 있는데 5달 전부터 해서 모든 그 대략적으로 이제 그 지표들이 사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월드컵이 끝난 기점 이후로 전반적으로 그 독일 지수 빼고 전부 다 이제 하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라던가 아니면은 실질적인 테마는 정말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옆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과거의 월드컵 테마주들을 정리해 온 게 있는데 네. 게임주, 네오이즈 인터넷, 뭐 NHN, 그리고 LCD 패널 쪽, 뭐 삼성전자, LG전자, 3D TV 관련주, TLI, 음식료, 뭐 할인, 마니커, 하이트맥주, 현대백화점, 뭐 롯데 쇼핑 이런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대물을 통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와주신 표가 4년 전의 표인가요, 혹시? 예. 아, 그렇군요. 한 3D TV가 움직였다는 얘기를 그렇죠. 듣고, 예, 한 예전에, 2년 전인가 했는데, 2년 전에 월드컵이 없었고, 생각해보니까 지난 월드컵을, 예. 그때 움직였던 테마를 가지고 와주셨네요. 저런 것처럼 뭔가 틈새로 새롭게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분명히 뭐, 이번에는 아프리카 TV였다고 본다면 또 뭔가가 있을 텐데요. 세 분이 또 잘 연구를 해오셨겠죠? 네, 이경민 PB님, 핵심 예. 차트 말씀해주세요. 우선은 저는 월드컵에 대해서 막
큰 관심은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동계올림픽 때는 어떠셨어요? 그것도 사실상 큰 관심은 없습니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예, 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라서 뭐 네. 저하고 비슷한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월드컵은 언제 하는지 한번 대한민국 경기 일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도 좀 좋지만 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여부고요. 6월 18일 아침 7시에 러시아하고 하고요. 알제리하고는 새벽 1시에 하고요. 1시예요? 예, 이쪽 부분은 오. 조금 나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예, 그리고 저 하나 4시라고 봤는데 1시가 있구나. 예. 제가 잘 찾은 자료가 잘못된 거겠죠? 모르겠습니다. 그쪽 부분 잘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그- 1시. 제가 알기로 4시가 맞아요. 4시가 맞아요? 예. 아, 저 네, 어디서 맞아요.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픽이 참 좋은데. 1시 좀 제가 잘못 가져왔나 하고 보네요. 벨기에는 뭐 아침 5시에 하게 되니까요. 예. 아무래도 시간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그 경제 추이나 뭐 핫 이슈 부분은 아무래도 세월호가 좀 많이 심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월드컵 관련돼서 얼마나 수혜가 있을지는 좀 사실상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졌던 거 과연 월드컵 관련돼서 뭐 최고 성적을 거뒀던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전 세계 지도 보면 남미 쪽이 좀 제일 좀 많이 핫한 그런 부분하고 유럽 쪽이 좀 우승을 제일 많이 한 그런 부분이 확인이 좀 가능합니다. 뭐 브라질이 총 5번 우승을 했고요. 유럽의 이탈리아가 4번, 독일이 3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승을 하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이쪽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 조금 그 저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좀 유일하게 4강을 가서 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월드컵 출전 횟수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월드컵에 그 총 9번 출전을 했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 9번 출전한 건 한 16번째 정도 나라가 되는 거고요. 네. 연속으로 출전을 한 거는 8번 연속 출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6번째 정도로 지금 연속 계속 출전으로는 예. 순위가 높네요. 9번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 네. 8번이 지금 연속으로 그 본선에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관심이나 뭐 이런 부분이 월드컵으로 매번 쏠리는 부분은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예, 우리 선수들 중에서 저는 지난번 경기에서 봤을 때 느꼈던 게, 해외에서 역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참 잘한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혹시 기대하시는 선수 3분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이요. 손흥민 선수. 예. 예. 마치 박지성 선수가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제2의 같은데. 박지성인가요? 예.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냥 네. 약간 그리스하고는 반대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네.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주축인데 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 선수 위주로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비교할 만하고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네네네. 혹시 기대를 많이 하시네요. 두 예. 분은 혹시 기대하시는 선수 있으신가요? 요새 육아 문제로 축구는 전혀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그 마음 예. 저도 알아요. 저도 참. 저는 뭐가 뭐 어떻게 여유가 하는지도 없어요. 모르겠고 다음 저도 달에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월드컵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아가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아가 100일이 언젠가 돌이 언젠가. 예, 그렇죠. 나중에 크면 같이 국놀이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나중 일이니까. 지금 일이 굉장히 또 닫혀 있거든요. 예. 저희는. 네. 어떠세요, 진대리님? 저는 이청용 선수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청용 선수. 이청용 선수가 아르헨티나전 때 한 골 넣었죠. 그 여전히- 선수도 은근히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부상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월드컵 경기 안에서 골을 넣었던 경험 자체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좀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월드컵 테마주 올해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사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다 월드컵 테마로 되더라고요. 뭐 치킨주라든지 또 뭐 요즘 주정이 잘 가잖아요. 주정주 뭐. 소주를 드시면서 월드컵을 보실까?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술과 관련돼 있는 음료 이런 쪽의 종목들 많이 가더라고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월드컵 테마주 예상할 수 있는 종목, 숨어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이범상 대리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치킨하고 맥주를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시간대 때문에 치킨하고 맥주가 대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월드컵 때문은 아닐 것 같고 네, 치킨하고- 맥주도 대물이에요? 맥주도 뭐 치킨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네. 뭐 치킨처럼 대물까지는 아니어도 치킨은 워낙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 근데 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테마로 형성이 된다면은. 근데 지금 치킨 관련주, 그러니까 닭고기 관련주는 대물은 대물이지만 뭔가 월드컵 수혜주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치킨보다는 만약에 월드컵을 그 시간에 진짜 저처럼 축구 좋아하는 사람 같이 이제 치킨을 월드컵을 본다 했을 네. 때 치킨보다는 오히려 라면을 많이 먹겠죠. 그 시간에는 라면 또는 뭐 이제 그 아, 시간대가 진짜 와닿는다. 그렇죠. 치킨보다 라면이 더 땡길 것 그냥 같아요. 배고프니까. 그 시간. 아니면은 네. 이제 피곤하니까 바카스 같은 거, 동아 소시홀딩스 이런 거 좀 생각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사실 요새 인터넷에 쳐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TV 관련주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특히- 디스플레이도 업황이 좀 개선되고 그렇죠. 있는 예. 디스플레이 상태여서. 업황도 개선되고 네. 있고 요새 또 UHD TV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TV 관련주는 그 짝수년,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 있었던 짝수년의 판매량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월드컵 때문에 TV 바꿔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뒷부분에 사실 나오는 내용인데 TV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경기를 그렇죠. 많이 보기 예. 때문에 TV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주변에 혹시 그런 그 그러시군. TV를 바꾸는 사람 저희 나라에서 못 봤고요. 네. 제가 그 어학연수를 할 때 거기 영국에서 했는데 홈스테이 주인이 TV를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긴 있군요. 예. 혹시 해외 쪽에서 네. 우리나라 국내 매출보다는 오히려 해외 매출 쪽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브라질도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브라질에서의 판매고 좀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미 관련주 보면 TV보다는 오히려 좀 셋톱박스가 더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아, 셋톱박스? 예, 가오미디어 같은 거 좀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 아까 말씀드리던 거 계속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V를 바꾸는 가정이라든가 또 이제 술집, 이제 가게에서 TV를 많이 바꿀 거라는 논리인데 특히 이제 47인치 이상의 프리미엄 TV를 선호한다고 해요. 바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또 실제로 최근에 레프트 보면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6%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TV 부품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상보 같은 거 많이 내려와 있죠. 상보 같은 거 볼 수 있고 또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으로는 HB 테크놀로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부품주 중에 많이 내려온 건 사실 꺼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사진 않을 건데 관심만 그냥 보고 있고요. 사실 여담이지만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냥 관심 그렇죠. 있게만. 예. 그리고 좀 네. 여담이지만 콘돔 관련주도 사실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두 분도 생각은 하실 텐데 이미지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지대리님 여기 써주셨어요. 그래요? 예? 뭐라고요? 콘돔 관련주요. 아니, 왜요? 이대리님 대본이에요. 이대리님 대본을 보셨어요? 아 그래. 이경희 아, 예. PD님. 지대리님은 죄송해요. 그런 분이 저는 아니세요. 아침에 예. 출근해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전혀 상관없는 이쪽도 약간 묻지마 테마가 형성될 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과거에 이제 회사에서도 사실 이런 이벤트하고 실질적인 네. 연관은 아, 근데 없다고 저도 주식시장에 했었는데. 한 종목 딱 있잖아요. 그 그렇죠. 종목이. 유니버스요. 예. 네, 움직일 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네. 어찌됐건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번씩 뻥 뛰는 네, 모습은 한 번씩. 움직일 때는 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예.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주는 앞서 자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광고, 특히 이제 모바일 쪽을 네.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문상 대리님은 어떤 종목? 예, 예, 뭐 숨겨져 저는 있는 월드컵 일단 그 콘돔은 생각은 안 했고요. 네, 일단 생각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월드컵 축구용품 관련된 그 종목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용품 관련 네, 종목 그러니까 있어요? 예. 어렸을 때 제가 그 피버노바라는 축구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공 기억하시나요 아, 혹시? 저는 몰라요. 2002년도 그러세요? 때 네. 네, 2002년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정품은 아니고 똑같은 비싸죠. 모양. 예. 지금도 아까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대 거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공들이 은근 비싸더라고요. 네. 농구공도 그렇고. 그래서 뭐 치킨이나 맥주나 뭐 콘돔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누구나 아는 거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합성 피형 만드는 특히 이제 덕성 같은 경우는 피버노바를 공인구로 채택이 됐고 얘네가 직접적으로 납품을 해왔던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월드컵 기간에
실적이 급증하는 이력이 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이제 덕성이 제가 알기로는 그 공익 이름이 주커 뭐였는데 그게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해외 기업에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 할지더라도 덕성이 지금 현재는 그 합성피어 특히 그 나이키 쪽과 아디다스에 지금 계속적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한 거는 월드컵이 열풍이 지난 이후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축구에 대한 열풍이 있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로 계속 피겨를 배우는 이유도 똑같듯이 결국은 축구 용품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간에 여름이 다가오고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같이 포함이 된 부분이 있을 거다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덕성과 대연화성을 가지고 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축구 관련 게임 업체,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뭐 여러 게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축구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풋볼데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위닝 11 온라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플스방이라고 하죠, 일명. 근데 그것도 그거를 NHN 엔터테인먼트? 예. 예. 그래서 이제 KTH는요? KTH 같은 경우는 이제 풋볼데이랑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게 이혼 사유로 될 수 있을 만큼 그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 있는데 FM. FM. 그 풋볼 매니저를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KTH입니다. 그만큼 인기 많은 게임이라는 비유를 네. 해주시는 거네요. 이혼 사유는. 영국에서는 이 악마의 게임은 악마의 게임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악마의 게임? 아, 네. 검색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예, 중독성이 있어요. 밤새게 돼요. 밤새게 예. 돼요. 그것 때문에 3년 정도 시간 허비했습니다. 고등학교. 네. 저는 그것 때문에 대학교 때 아무튼 학비를 많이 날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피를 날리셨다. 대학교 시험 공부 안 하고 맨날 그걸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감독이 시뮬레이션. 있다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내가 거거든요. 감독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시뮬레이션이기 우리는 때문에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하는 거지만 네네네. 그거는 내가 선수를 키우고 전략을 짜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른들이 거의 주로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NHN 엔터테인먼트나 NHN KTH. 엔터는요, 사실 우리 대물의 순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동안. 그쵸. 아, 월드컵을 좀 올라가줬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아, 참. 그러네요. 아까 게임 좀 두 개나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지금 갑자기 잠깐 났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침에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지점은 아침에 하면 빵이랑 커피 먹거든요. 네. 그래서 삼립식품이 왠지 괜찮지 않을까. 신고가 갔어요. 갔죠. 네. 왜 갔냐면 그 회사 식자재 유통하는 부분을 떼낸대요. 분할. 예. 분할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나와가지고 확인을 네. 못했습니다. 아니 저도 네. 요즘 잘 가길래 왜 가나 했다가 16일에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모르고 오늘 막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호빵 꼭 드셔야 돼요. 이번 월드컵 때. 저는 아셨죠? 아침에 김밥 먹어갖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래? 파리바게트를. 이경민 PP님. 아, 네. 뭐 앞서서 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우선은 그 미스터 피자 관련돼서 뭐 피자도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이것도 했었고요. 요즘 잘 가요. 예, MPK도. 그렇죠. 중국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는 거고요. 네. TV는 UHD TV인데 이쪽 부분을 뭐 솔직히 말하면 스포츠 이벤트 때문에 바꿀 거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저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뭐 고해상도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PDP와 LCD, LED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뭐 PDP는 명암비가 좋고 LCD는 뭐 반사각이 조금 안 좋지만 정면에 봤을 때 선명하고 LED는 뭐 반사각이 뭐 조금 더 좋고 선명하고 저전력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분들 중에서 한 10분 중에서 한 5분은 어떤 게 LCD고 어떤 게 LED고 이런 구분 못 하거든요. 뭐 엣정 나와서 LED 모니터 맨 처음 나왔을 때도 그거는 패널은 LCD 패널에 그냥 그 반사되는 그것만 LED를 갖다 붙여놨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TV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네. 다만 UHD TV 쪽에 중국 쪽에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LG 디스플레이 거의 악몽이었죠. 주가 빠지는 거는 제가 확인했을 때 거의 15개월 가까이 패널 가격 바닥이다. 반등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증권사 레포트가 한 1년 넘게 계속 나왔거든요. 네. 뭐
지난달도 이번에 좀 괜찮아졌잖아요. 예, 이번에는 네. 정말로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조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2002년도에 뭐 저희 47인치 뭐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빔 프로젝터거든요. 뭐 스크린 네. 골프장에도 많이 설치됐지만 일반 술집이나 뭐 저희들 먹는 음식점에도 지금도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TV 쪽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조금 적긴 하겠지만 예, 이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중개하는 그 회사들, 스트리밍 업체들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그 이범상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바일이나 이쪽도 좀 새롭게 뜰 수 있는 그 중개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새벽이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하기 때문에 네. 어디 앉아서 진득하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출근할 때 다 이렇게 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옆에서 보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던가 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범상 대리님은 예. 월드컵 할 때 어디서 보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그냥 신혼이기 때문에 네. 와이프랑 같이 아, 볼 집에서?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유니버스 사실 것 같으신데. 아니 저와 제일 가까운 남자분은 일찍 출근하겠다고 하던데 그분은 어디 가시는 걸까요? 지점에서 모여서 같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에서. 네, 집에서 예.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제가 좀 시간이 그때 일어날 자신이 조금 없긴 한데 근데 또 월드컵 같은 갑자기 경우는 비교되는 것 여럿이서 같아요. 봐야 되잖아요. 여럿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컵 테마가 과연 주식시장에서 좀 움직일 수 있을까? 실질적인 그 가능성. 괜히 안 움직이는 종목 미리 사두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요즘 분위기 좀 어떤지 한번 세 분이 직접 매매를 요즘 하시고 충분히 뭐 계속 현실적인 감각, 그 실전 감각이 있으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월드컵 테마주 주식시장에서 주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목될 수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닭고기 관련주도 일단 월드컵 테마라고 보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닭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주에 우리 이상기후 얘기할 때도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만 지금 P와 Q가 모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원가 절감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뭐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닭고기 관련주 먼저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경민 PB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월드컵은 사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기존 월드컵보다는 확실히 핫한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광고 업종, 특히 모바일 광고 관련주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료화면, 브라질 월드컵 이용 매체 전만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모바일로 월드컵 하이라이트를 본다거나, 예를 들면 볼 장면이라든가 명수비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관련 정보 검색, 예를 들면 유명 선수라든가 뭐 경기 전 분석, 경기 결과 등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많이 할 텐데, 이러한 그 모바일 트래픽 증가가 광고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방송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좌우해서 이제 광고비가 인상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매체의 트래픽 증가가 광고비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관련주를 계속 거듭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문상 대리님. 예. 지난번에 동계올림픽은 어느 정도 좀 움직였어요, 테마가. 그리고 그쵸,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오는 월드컵입니다. 과연 주식시장에서 움직여줄까요? 일단 그 테마에서 실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무조건 좀 한번 저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테마가 크게 형성이 돼서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충분하게 상승 모멘텀을 지닐 거다라고 판단이 들겠지만, 과거에 이제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하게도 기대감으로 갔던 부분이 그냥 정말 기대감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사실 좀 많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6개나 대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6개나 이제 광고 미디어 산업은 확실하게 성수기를 진입할 것 같고요. 그게 월드컵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6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절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업황 자체도 지금 네.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렇죠. 업황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달에 닭을 한 5kg 정도는 먹어요. 닭박사로.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근거가 네, 있는 많이 게 드신다고 저번에 얘기 네. 한번 해주셨어요. 근거가 있는 게 이게 왜냐면은 여름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여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운동 수요도 있는군요. 그때 닭가슴살 수요가 엄청납니다. 아, 상복더위뿐만 아니라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여름 시즌에 그렇죠. 제 주변 헬스클럽 사람들은 가면서 한 닭가슴살 번에 사 먹으면서. 10kg, 20kg 이렇게 사놉니다. 아, 어머. 캔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 캔은 안 먹고 할인 푸대로 사실 것 같아요. 네, 푸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 진짜 푸대 있어요? 네. 오. 그 슬라이드로 이제 닭가슴살만 딱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10kg 하면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이제 예전에 그 좀 허경환 씨인가 네. 홈쇼핑에서 네. 개그맨 분 그런- 하시는 거 음. 사먹은 적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가성비가 좀 별로 안 좋고 할인해서 나오는 게 어. 가장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할인해서 나오는 게 더군다나 가장 네. 좋다. 메이커를 중시하시네요. 아니 진짜 할인해서 나오는 게 진짜 가성비로 괜찮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따졌을 네. 때 가장 좋아서 많은 운동 인구들이 또 찾고 네. 있는 브랜드군요. 자, 그럼 이경임 PB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저도 뭐 다 동일하게 네. 뭐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순수 월드컵 테마로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업황이 좀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6개나 뭐 광고 미디어는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정 쪽인데요. 뭐 최근에 월드컵 관련돼서는 이제 그 소주사나 맥주사가 굉장히 많이 좀 판촉을 하면서 그쪽 부분을 많이 늘리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있으면 뭐 우리 거 먹어달라고 하면서 뭐 맞아요. 번호판 네. 돌리라고 네. 하면서 와서 되면 뭐 소주 한 병이나 두 병 이렇게 주기도 하고 네. 그래요. 무하게도 그러던데. 예, 그러면 일본 제일 여성분들 막.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얘들은 출혈을 하지만 출혈을 하지 않는 건 주정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죠. 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업체는 뭐 피는 가만히 있고 피에 대한 압력은 전혀 없지만 큐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저도 그게 매력적이었던 것 예, 같아요. 주정이 뭐 최근에 굉장히 한 좋았었는데 조목 좀 가지고 오시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올라서 또 이게 또 고점이 아닐까라는 좀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네. 예, 개인적으로는 그쪽 무학주정 쪽 그 MH 에탄올인가요? 이쪽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뭐 생각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월드컵뿐만 아니라 세 분 모두 말씀하시길 실적이나 업황이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 쪽이 테마로서도 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주가 자체도 좀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월드컵 이제 딱 18일 남았더라고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련주 사도 될까요? 이범상 대리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약간 제가 우회해서 좀 피해가려는 거로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월드컵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6.4 지방선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9월 아시안게임까지 이제 같이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의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이제 월드컵 등 이슈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될 이제 진짜 수혜주를 찾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4월 그 모바일 광고 집행 금액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네. 이거는 제가 DMC 그 미디어에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1, 2, 3, 4월 보면은 그 파란색 네. 그래프 보이시죠? 굉장히 크게 상승했음을 볼 수 있어요. 4월달 같은 경우 약 134억 원. 모바일 광고 시장은 매년 50% 이상, 보수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 성장하는 큰 시장이거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최근에 아마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제 팬이라는 거를 런칭하면서 모바일 광고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모퍼 마켓플레이스라는 모바일 광고 그 회사 하나 인수하면서 모바일 광고 쪽에 진출했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광고 집행 금액은 지금보다도 이제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모바일 광고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의 팬이라든가 트위터의 모퍼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 얘기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떤 분야는 사도 괜찮다. 성장성이 높은 분야 짚어주셨네요. 지문상 대리님은 월드컵 테마주 네. 지금 산다면 권하시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랑 같이 도래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의 이제 업종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던가 미디어 6개 업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성수기를 진입을 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좀 변수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제 뭐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전혀 우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었던 종목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경민 PB님, 저희가 동계올림픽 얘기했던 게 2월 7일이었고요. 2월에 동계올림픽 있었죠.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저희가 그때 토론을 했는데 그때도 그 아프리카 TV 썼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 뭐 18일, 3주 정도 맞나요?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월드컵 테마주 공략해도 괜찮을까요? 예, 뭐 앞서서 뭐 다 두 분이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냥 매수하기에 좀 적정한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월드컵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강한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았거든요. 뭐 유가 관련돼서는 뭐 월드컵 테마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아니라 뭐 다들 시장이 분석하듯이 뭐 업황이 너무 좋아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광고 미디어나 이런 부분은 좀 잘 모르겠지만 그 TV나 이쪽 디스플레이 부품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불황을 마치고 UHD TV 쪽으로 그 선회하면서 지금은 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월드컵 관련돼서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월드컵 테마주들을 좀 나눠서 분산해서 매수해 보시면 조금 좋은 결과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이나 수급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종목들은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배제하고 업황이 살아있고 그리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해서 좀 테마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드컵 이슈 키워드 맵 그려봤습니다. 보시죠. 2014 브라질 월드컵이 6월 13일 개막해서 한 달간 이어집니다. 개막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그런데 브라질 월드컵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월드컵 이제 18일 남아있는데 대회가 열릴 경기장 12곳 가운데 3곳이 아직 완공되지 못했고 공항, 숙박시설 등도 미비하다고 합니다. 또 경찰관, 교사, 버스 운전자, 건설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임금 인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축구 사랑은 대단합니다. 월드컵 기간 중 브라질 경기가 열리는 날에 관공서, 은행 등 주요 기관들도 정오까지만 근무를 한다는데요.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식당도 음식 주문을 받지 않는답니다. 브라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월드컵 기간에 사실상 휴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광고 시장이 급냉했었는데요. 코바코에 따르면 지난달 지상파 TV 광고 집행액은 지난해 대비 22.3%나 감소했습니다. 월드컵으로 광고 시장 회복 조짐을 보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유통업계도 더욱 각별히 월드컵 특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가 고스란히 소비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온 국민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으로 소비 심리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 일정 챙겨보셔야죠. 첫 번째 경기는 러시아와 있습니다. 18일 수요일 아침 7시, 다음은 23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알제리와 그리고 27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벨기에와 경기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이 어떤 종목을 월드컵 테마 베스트 대물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을지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상 대리 1위 하림홀딩스, 2위 나스미디어, 3위는 덕성입니다. 이범상 대리는 1위 나스미디어, 2위 아프리카TV, 3위는 제일기획, 이경민 PB 1위 아프리카TV, 2위 조이시티, 3위는 현대차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경민 PB님은 가지고 오실 종목이 별로 없으셨나요? 동계올림픽이랑 똑같이. 네. 제가 똑같았나요? 아프리카 TV가 저희 1등 했으니까 그때 몇 위 가지고 오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예, 네. 1, 2위 중에 하나겠죠. 아프리카 TV가 요즘 약간 주춤하거든요. 별로 안 움직였는데 예, 매수 그렇죠. 적긴가요, 지금?
예, 아프리카 TV에 조금 뭐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한 2만 원 선까지 갔다가 다시 15,000원 부분까지 빠졌는데요.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고 있지는 않고 기관의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단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이 보는 이쪽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그런 시각과 우리나라 기관에서 바라보는 플랫폼에 대한 그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좀 확연하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그 일평균 방문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이버나 다음에 비해서도 좀 월등하게 많은 그런 부분이고 아직 모바일 광고 시장이 뭐 굉장히 연평균 많이 커진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딱 그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툴이 완성되진 않았거든요. 뭐 네. 네이버 같은 경우, 포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파워링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은 수익을 걷어내고 있지만 지금 아직 모바일 쪽은 그런 게 딱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그 저희 이범상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부분에서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네이버나 아니면 그쪽 다음이 이제 카카오나 그 라인을 통해서 그런 광고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적립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TV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매출은 제일 크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보시던 분들은 정말 아프리카 TV 어떻게 살 수가 없죠.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네. 하지만 지금 수준이 고점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스마트 머니 중에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의 그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조금 더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있어서 뭐 못 들어가거나 주저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 들어서 많이 올라왔지만 아프리카 TV 1위로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자, 이 아프리카 TV가 2월 7일 종가 제가 한번 보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오늘 종가 2월 7일 2월 7일이 11,750원이었어요. 12,000원이 안 됐는데 2배. 지금 조정받아도 그때부터 2배가 났어요. 100%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뭐, 간단 말씀이시죠? 예, 허가 예.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가고 있는데 네네. 예, 이쪽은 훨씬 더 잘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NC소프트가 과거 뭐 3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갔다고 하더라도 뭐 그쪽에서 지금 보면 소폭의 조정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게 하나의 트렌드로 바뀐다라고 하면 뭐 지금 20만 원, 뭐 주가 빠져서 한 20만 원 선인데 예,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분 종목도 볼게요. 어떤 종목 1위로 올려야 될까요? 전 아프리카 TV 일단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아프리카 TV에서 최근에 좀 유행하는 방송이 먹방 많이 이제 그때도 내용 유행이었어요, 있잖아요. 2월에. 최근에 좀 유행하는 게 공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부하는 방법. 예, 공부하는 방송도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참 인기고. EBS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요. TV 이렇게 하고서 그때 얘기해 주셨죠. 네, 제가 예.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앉아서 문제집을 풀면서 1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물만 먹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말도 안 하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그래요? 문제집만 이렇게 풀고 있으면 연합 분위기 사람들이 조성하는 거죠. 별풍선 이렇게 주면서 갑니다. 자극받아 나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별풍선이 정말 대박이에요. 사실 아프리카 매출원이 이제 별풍선, 이 아이템 판매가 70이고 광고 매출이 30이거든요. 이 별풍선이 개당 100원이에요. 100원이면은 아프리카가 6을 50 갖고 대 50? 6대 4? 4예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가 4를 갖고 그 방송인이 6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스타 방송인들이 7대 맞아요. 3으로 예. 나눠서 왔습니다. 스타는 또 7대 3. 예. 뭐 억대 몸값의 BJ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얘기했어요. 그렇게 BJ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데 아프리카 TV도 얼마나 많이 벌겠냐. 그러니까요. 예. 예. 팬클럽 회장분이 한 번에 3천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싸준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육아 방송도 있던데 아프리카. 네, 각종 개그맨. 진짜 많은 근데 거 같아요. 제한이 없는 게 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에 제한이 없다는 게 또 잠재력이고 성장성이다. 주제도 뭐 사실상 많이 없죠. 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네네네. 별풍선 보내보셨어요? 아직 가입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어요. 또 크롬캐스트 이슈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대박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건 왜요? 그게 뭔데요? 이게 USB처럼 생긴 건데 네. 그거를 이제 TV에 꼽으면은 그 TV가 이제 스마트 TV처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스마트 TV가 아닌데. 예. 그게 아마 가격이 4만 원에서 5만 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 그걸 꽂아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뭘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아프리카 TV화 되는 거죠, TV가. TV로 우리가 기존 스마트 TV 보면은 앱을 저 리모컨이 마우스처럼 돼갖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반 TV가 크롬캐스트를 꼽는다고 해서 스마트 TV로 되면은 이거 어떻게 조작하느냐 하면은 이제 핸드폰 같은 거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TV로 아프리카 TV 이런 개인 방송도 볼 수 있고 영화 같은 것도 DVD 꼭 다운 안 받지 않아도 물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TV를 굳이 안 사도 된다는 그렇죠. 여론도 좀 조성이 되더라고요. 크롬캐스트 때문에. 예. 그러면 세트박스 업체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크롬캐스트 정말 대박 상품으로. 아니 그럼 아프리카 TV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다른 거. 저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아프리카 TV 사실 1, 2 종목으로 넣고 싶었는데 저는 아프리카 TV를 2 종목으로 제 개인 순위에서 보낸 이유가 아까 이경민 PB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사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예상 실적 순이익 기준 70억 정도 예상하는데 현재 시총 대비해서 한 40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싸진 않다고.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안 되지 않아요? 어떤 게요? 예상으로 하면 32배 정도 되지 않나요? 40배 가까이 나오지 않나요? 예상 실적이 70억 정도 보고 있던데. 70억이면 뭐 지금 시총으로 한 32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시총 기준 2,600억 정도 나오던데요. 2,600억, 700억 사이. 뭐 아무튼 30배, 40배 정도니까 원래 사실 밸류로 봐야 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V가 아니고 G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경민 PB 말씀하셨듯이 더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크롬캐스트도 있고 이런 각종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됐건 밸류가 지금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나스미디어를 1위 종목으로 꼽는데요. 사실 나스미디어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2달 전에 탐방을 갔다 와갖고 내용도 업데이트가 많이 돼 있고요. 나스미디어는 KT그룹 계열 국내 1위의 모바일 미디어랩 전문 기업입니다. 미디어랩이라는 거는 이제 광고 대행사하고 네. 매체사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더 효율적인 광고 매체 배분과 광고 후의 결과를 분석해서 고객사에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스미디어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그래서 네.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또 6월달엔 지방선거라든가 브라질 월드컵, 9월달에 아시안게임 등 모멘텀도 있고요. 오프라인 가구 시장 성장률은 1%에 불과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등 광고 성장률은 26%에 달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동사는 이제 온라인 부문, 특히 모바일 부문에서 MS 35%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고요. 또 장기적인 이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7년까지 총 65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 광고 산업을 적극 육성 계획이라는 내용도 얼마 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미디어는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은 매년 보수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 네.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미디어 오늘 종가가 16,400원대인데 네. PR이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 예상 실적이 77억, 8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단기 순이익 기준에서. 오늘 기준 시총이 1,300억이니까 약 한 14배, 5배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밸류가 지금 싼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아직 밸류가 조금 더 저렴해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지금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스미디어 예. 1위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네, 나스미디어가 그러니까 온라인 쪽의 제일기획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예, 그렇게 거죠. 생각하면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작년에 상장됐어요. 그렇죠. 제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예. 이 배너를 네이버에 띄울까 다음에 띄울까 막 이제 고민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어디에 띄우면 더 효과적일지 분석해 주는 데가 바로 이 나스미디어입니다. 네, 다음이 또 밸류 포션이라고 모바일 게임을 잘 효율적으로 마케팅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뭐 비슷한 빅데이터를 그렇죠.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범상 대리님은 말씀해 주셨고 지문상 대리님 네. 어떤 종목 1위 올릴까요? 저는 하림 홀딩스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림은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지겹도록 들으셨을 텐데. 근데 더 갈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월드컵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함에 따라서 그 얘기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야 우리 오늘 월드컵 이겼어, 우리 졌어. 그러면은 소주 한잔 하자. 얘기하면서 가가지고 고기 넣고 먹고 아니면 뭐 치킨을 끝나고 먹고. 치킨의 소비나 뭐 육개의 소비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할인보다 할인홀딩스가 더 실적으로는 좋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할인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일단은 선진과 그린바이텍을 좀 약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원, 산오리, 한강 CM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지금 그린바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 육개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회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닭고기류, 뭐 닭가슴살이라던가 뭐 어떤 뭐 치킨의 그 도매로 좀 들어가는 업체고요. 선진 같은 경우도 선진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진햄, 알아요. 예, 돈육 쪽 네. 들어가니까 돼지랑 닭 쪽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유통 쪽 거의 뭐 잡고 있는 그 도매 쪽을 잡고 있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최근.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팜스코 뭐 이런 등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인그룹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료 가공과 돈육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그 NS 홈쇼핑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지분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쇼핑도 그런 네.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시간대에 안 주무시는 분들을 공략하는 네. 것들로 해서 또 매출을 많이 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LX가 농산물 네. 쇼핑이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할인홀딩스 그룹 자체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월드컵도 그렇고 그 계절적인 요인도 같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닭고기 같은 경우는 워낙 업황도 좋고 예. 그리고 날짜로 봤을 때 뭐 말복까지 기다린다면 뭐 아직 이벤트가 정말 많죠. 예, 초복이 7월 18일이에요. 초복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1위로 올려볼까요? 이제 정해야 되겠네요. 나스미디어 대 아프리카TV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아프리카TV는 그 잠재력이나 성장성이 확 와닿는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온라인 모바일 쪽에 물론 그 시장 자체의 성장성 말씀해 주셨지만 비교해 볼 만한가 고밸류를 줘도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 지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둘 다 업체는 좋은 업체인 건 맞는데요. 네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예. 이제는 실적이 그 가이던스 대비 높게 나와줘야 될 거라고 판단해요. 왜냐면 기회를 사실 시장에서 고평가를 많이 받아줬던 거는 과거에 뭐 동계올림픽도 그랬었지만 지속적으로 밸류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언제부터 고퍼가 진행이 되면서 네. 실적이 받아주면 퍼가 낮아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회사는 좋은데 순위권에서 빼버릴까요? 아니요. 그거는 대리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의가 아니어서.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프리카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프리카 TV 같은 아니 경우는 실적 안 네. 돼서 못 가면 어떡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스미디어랑 아프리카 비교를 하자면 네. 뭐 좀 나스미디어 쪽이 조금 더 비중을 그러면 줘야 되지 않을까. 나스미디어와 하리홀딩스 봤을 때 뭐가 더 매력 있으세요? 이경민 PD님. 예, 개인적으로 나스미디어라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할인홀딩스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미디어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의 광고를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온라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커지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의 파이가 더 커져야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물은 분명할 것 같지만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뭐 최근에 네. 저도 탐방 갔다 온데 한국전자금융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포스 쪽을 하고 있는데 포스를 다 소프트웨어를 일원화 시켜서 어떤 시점에 어떤 고객들이 어디에 소비를 네네.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 소비 성향을 분석을 해서 네. 추후에 한 2, 3년 안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공해서 정보를 팔겠다라고 하는 그 장기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구축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보 부분이 분명히 돈이 되고 그냥 땅 짓고 노는 장사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시장의 그 규모가 조금 많이 그러면 아쉽다라고 하는 실적 부분이에요. 개선 스토리가 어떤 쪽이 더 현실 가능하고 두 개 다 현실은 가능하지만 네. 일단 당장 주가 상승을 실적으로 본다라고 어필 하면 가능한 쪽. 그러면 하니홀딩스가 제일 괜찮을 것 아프리카랑 같습니다. 나스미디어 봤을 때는 어때요? 아프리카랑 실적으로 나스미디어. 어필 가능한 쪽. 그럼- 가능한
저는 아프리카 TV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리몰딩스 실적은 사실 저희가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자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실적이 좋을 거나 나쁠 거라는 사실 판단이 할인으로 굉장히 갈까요? 하리몰딩스는요, 제가 네. 말씀드리지만 적자 나는 자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아요. 네. 회사는 전혀 없습니다. 한강CM이 비중이 제일 크죠. 네, 한강심 예. 좋죠. 예. 최근 좀 고점 부분 임급이 예. 인접해갖고 좀 물량 소화가 네.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2위 어떤 거 갈까요? 라스미디어. 라스미디어 가시죠. 왜냐면 대리님이 라스미디어 좀 약간 안 가면 많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금 1위에 못 올라온 것도 굉장히 속상해요. 아, 되게 속상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나 욕심 없었는데 오늘. 자, 그럼 오늘 순위 다시 한번 순위 발표할게요. 오늘 박 박사님, 네, 운동인 우리 지대리님이 1위 하리몰딩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축구인 우리 이범상 대리님이 나스미디어 2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3위는 아프리카 TV네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